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오행배숙표의 다양한 적용 사례. 목기. 음양오행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의 원리로 수만 가지 현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한 가지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동시에 작용하며 그 인자의 강약에 따라 발생 빈도나 강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즉흥적이고 편협한 결론을 내리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체질에 따라 누구에게는 약이 되는 식품이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오행배숙표에 관한 내용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 양방에 종사하는 의사든 한방에 종사하는 의사든 최소한 체질과 음식, 영양, 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학문적 유연성과 발전을 위해 한 번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자가 만든 오행배숙표도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의 기운인 간과 쓸개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부위는 눈, 발, 편도선, 근육, 손톱, 발톱 등입니다. 이 경우 간과 쓸개의 기능이 저하되면 간과 쓸개 자체뿐만 아니라 간과 쓸개가 지배하는 부위에도 이상이 생겨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흐르고 맵게 먹으면 목이 잘 쉬며 발에 무좀이 생기고 편도선이 붓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쥐가 잘 나고 손톱, 발톱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두꺼워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둘째,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어도 결국 간담의 기능이 약해져서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나빠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간과 쓸개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오미 중 목의 기운에 속하는 신맛의 음식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지고 찬바람이 불 때 눈물이 나던 현상이 사라지며 눈에 생기던 핏발이나 눈곱 등도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셋째, 신맛에 속하는 식품은 목의 기운으로 목국토를 하게 되는데 위장이 불편하고 이상할 때 신맛에 속하는 팥이 들어간 찹쌀떡이나 팥빵을 먹고 금방 목구멍 위로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필자에게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던 한 분은 자신은 팥죽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신물이 올라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게 되면 신물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필자가 신맛에 속하는 막걸리를 먹고 자다가 새벽에 신물이 올라와 고생한 적이 생각납니다. 넷째, 금의 기운에 속하는 매운맛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금극목으로 간의 기운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간이 지배하는 부위도 악화되므로 눈이 침침하고 근육의 쥐도 잘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 금의 기운인 매운맛을 하루 동안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다음날 새벽에 쥐가 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 경기를 하다가 근육에 쥐가 났을 때는 신맛이 강한 아스피린이나 비타민C 등이 특효약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근육과 눈을 관장하는 장부가 간담이며 간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신맛임을 떠올려보면 쉽게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무좀이나 손톱, 발톱, 발 부종 등이 간담에 관계된 예로서 피부과 원장이 무좀이 심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간 검사를 해야 한다는 기사나 간에 독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무좀약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발에 무좀이 생기는 이유가 간담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음양오행의 이론과 일치합니다. 바르는 무좀약의 독성이 침투함으로써 간이 상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발을 지배하는 장부가 간이므로 간이 약해져서 무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톱이 찌그러지거나 무좀이 생기거나 쥐가 잘 나게 되면 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운 것을 줄이고 신맛의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간이 튼튼한 사람은 발을 며칠간 안 씻더라도 절대 무좀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곱째, 엄지의 제왕 49의 해독편에 보면 지방간과 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 정상 범위를 넘은 위험한 단계의 43세 여성이 바닥에 발을 딛기 힘든 통증, 즉 땅을 디두면 바늘로 발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발바닥이 벗겨지는 증상까지 생기는 발바닥 부종을 한 달간 해독으로 호전된 사례가 나오는데 간의 개선이 곧 발의 부종을 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째, 편도선과 엄지발가락의 통풍도 간과 연관이 있으니 신맛에 속하는 음식을 입맛에 따라 먹으면 됩니다. 한때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이 유행인 듯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의 편도선을 제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편도선은 몸의 열이 어디에서 났건 이상이 생겨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기관지, 폐, 심장에서 나는 열을 주로 편도선에서 받아 몸에서 나는 열을 대기와 접하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편도선입니다. 이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홉째, 이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방송에서 아로나민 골드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에 매우 효과가 좋은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라고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목의 기운이 강력한 약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글의 법칙이란 오지탐험 방송에서 숲속에서 발견한 열매가 너무나 시어서 아무도 먹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맛있게 먹으면서 눈이 확 밝아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열째, 녹색은 오행상 목에 해당됩니다. 실제 녹음이 우거진 숲을 자주 보면 시력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교실의 칠판이 녹색인 이유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주 쓰고 있는 화이트보드 칠판이 눈을 쉽게 피곤하게 하는 이유를 흰색이 금에 해당되어 금극목을 하는 원리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히말라야란 영화에서 설원 속에서 함부로 고글을 벗으면 실명이 된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설원의 색깔도 금극목으로 목을 극하는 금의 기운인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녹색이 많은 아마존과 흰색이 많은 알래스카 중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 시력이 더 좋은지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